대한민국과의 정상회담까지 취소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귀국해서 고민하는 건 이란과의 전쟁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타격할지 말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명령만 남았다. 이 말은 사실상 이란의 이 지하 핵시설을 타격할 준비를 미국과 이스라엘이 모두 다 맞춰놓은 상황이다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암살 가능성까지 비치며 최고조로 압박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는 너네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이지 타겟이라는 했어요. 쉬운 타겟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트럼프 이란 공격 계획 비공개 승인, 이란 결정 보려 최종 명령을 보류해놓은 상황이다. 마지막 사인만 하면 이란의 핵시설을 미군이 타격할 수 있다. 그 준비를 모두 맞춰놨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후 통첩, 이지 타겟, 너네 지도자 쉬운 타겟이다. 암살 가능성까지 미국이 내비친 겁니다. 자, 그러자 은신해 있던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در مقابل صلح تحمیلی محکم نیسته. ملت ایران در مقابل تحمیل تسلیم هیچ کس نمیشه. اگر دشمن احساس کنه که شما از او میترسید دیگه شما رو گریبان شما رو رها نخواهد کرد. همین رفتاری که تا امروز داشتید این رفتار رو با قوت ادامه بدید. کسانی که امور خدماتی به عهدهشون هست، کسانی که 항전의 의지를 불태운 겁니다. 전쟁이다. 전쟁은 시작됐다. 전투는 시작됐다. 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즉,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항복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건데 신법조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군이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하메네이가 항전의 뜻을 밝혔기 때문이죠. 예,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네네. 평가할 수 있고요.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항전하겠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은 국내 정치적 관점, 그리고 군사적 관점, 경제적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 정치적 관점은 사실 전쟁은 국내 정치의 연장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네. 지금 하메네이가 미국에게 굴복한다고 하면은요 정권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전하겠다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거고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하메네이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게 1차 목표 아니겠습니까? 하메네이가 워낙 독재를 오래 해왔잖아요. 그렇죠. 이란 내에서. 뭐 38년간 독재를 해왔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항복하는 순간 그 권력을 놓게 되니까 항전을 하겠다는 것이고 네. 그 배경에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비록 지금 자기들의 방공망은 마비가 됐다 하더라도 미국이 적어도 이라크전과 같이 지상군이 들어오진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란에서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있을 것이고 네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이란이 하지 않은 조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방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 문제로 인해서 미국 물가 걱정을 하는데 미국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네네. 최후 항전을 해보겠다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법조 차관님, 사실은 도직구를 보고 계신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는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있고 명목적으로 의회도 있지만 그림자 헌법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실은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것들을 위해 초월해 있는 이 종교 정치 지도자 이 알리 하메네이가 사실상의 모든 권력을 쥐락펴락 하고 있다는 건데 30몇 년간 독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 세계가 반대하는 핵 개발을 지금 강행하고 있다는 것도 저기 북한에 있는 누가 닮았어요. 그렇죠. 김정은과 닮았다는 거. 예. 지금 절체절명의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위기가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추진해왔던 핵시설도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타격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포르도 핵시설까지 만약에 제거한다면 알리 하메네이 정권은 버틸 재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계속 적을 만들므로 해서 네. 정권은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순간 항복하는 순간 권력의 기반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끝까지 항전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체제가 보장된다면 타협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중재자 역할을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했는데 이란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외교적 타협점, 그러니까 정권 보장이 이루어진다면은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동시에 던지고 있는데 이거는 국영 TV에 나와서 한 말이잖아요. 이란 국민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하는 메시지를 내는 거죠. 일부러 그런 의도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어서 큰 고민과 과제인데 이란을 보면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는 과연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가 보일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이란은 버티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자, 칼 뽑은 그림까지 올리며 항전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죠. 항복 안 한다? 미국 개입 시 불가역적 피해. SNS 전투가 시작됐다. 7세기 유대국 정복자 이미지를 게시하면서 사실은 이란이 예전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왕정일 때는 이스라엘과 관계도 원만했고 미국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그 예전에 이 페르시아 왕조의 계승국이지 아랍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슬람 혁명 이후에 하메네이의 스승이 정권을 주면서 이렇게 이란이 변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란 내에서도 이 이란의 민주화에 대한 이 식자층들의 목소리가 지금까지 강해왔습니다. 그걸 억누르고 탄압해왔던 게 바로 이 알리 하메네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자 이란의 이 저명 인사들, 노벨상을 수상했던 이란 노벨상 수상자들이 모임이 있나 봐요. 성명서를 했어요. 현재 이란의 독재 정권은 이란의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현 정권이 퇴진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 이 이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은요, 목숨 내걸고 이 현 정권에 대해서 물러나라라는 성명을 낸 겁니다. 신범철 차관님, 말만 의회가 있는 거지 사실은 독재 국가고요. 이 이란의 식자층들, 특히 이제 노벨상을 탄 식자층들, 인텔리들이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 물러나라라는 성명서까지 지금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정당성이나 명분이 많이 없어 보여요. 예, 그렇죠. 사실 민주적 정당성은 찾기 어려운 거죠. 네. 다만 이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서는 이란을 통치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이란 국내적으로 매우 복잡한 부분이에요. 근데 미국이 군사적으로 더 개입을 하게 되면 사실 하메네이는 적을 양산하면서 국내적으로 통치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군사 개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부분도 저러한 이란의 국내 정치적인 모습이 고민이 되는 거죠. 딜레마군요. 그렇죠. 저런 식자층이 더 저변을 확대해서 이란 국민들이 하메네이한테 저항하게 만드는 것이 네네. 가장 좋은데 전쟁의 와중에는 일단 그 국민들은 똘똘 뭉쳐서 외부의 적을 대항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를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미국 내에서 백악관 내에서는요, 이 하메네이의 제거, 즉 참수 작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죠. You don't know. I may do it. I may not do it. I mean, nobody knows what I'm going to do. You could say so. Huh? They know. They know what's happening. Maybe you could call it the ultimate ultimatum, right? What essentially was that, though? What do you Oh, I don't want to say it. Look, I mean, give me a break.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무기가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동안은 헤즈볼라도 있었고 하마스도 있었고 팔레스타인의 저항 세력도 있어서 이란의 핵 협상이 순탄치 않았는데 팔다리를 다 잃은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 같은 이란의 이 불법 핵 시설을 이번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데 하메네이 정권의 레짐 체인지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핵 시설 제거로만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국제 외교적인 협상으로 해결할 것이냐, 트럼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신 차관님, 말로 하는 협상 카드는 이미 지나가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뭐 물밑에서는 조율이 되고 있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안은 분명하거든요. 네. 이들 핵을 완전하게 포기해라. 거의 하는 항복해라, 메시지. 이거군요. 그렇죠. 그게 있는데 지금 하메이니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지금 가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분위기는 조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말로는 조금 더 기다리겠다는 취지로서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군사 대비 태세 차원에서는요. 지금 항공모함이 가고 있고 또 사실은 아까 그 이란의 핵시설
그것을 갖다가 공격하기 위한 벙커버스터가 가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그건 네네. 뭐냐면은 B2 전략 폭격기는 미국에서 뜹니다. 예. 근데 가는 도중에서 그것을 경호하는 스텔스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스텔스기를 중동 지역에 배치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마치 총알을 장전하듯이 장전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외교적 기회를 갖다가 보고 있고 이란을 최종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과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분석입니다. 마음 놓고 전투기로 이란의 주요 시설들을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영상 돌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지 시각 18일 이스라엘이 미국의 압박에 맞춰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맹폭했습니다. 이 전투기를 활용하는 제공권을 이스라엘이 완벽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속수무책입니다. 테헤란의 어두운 하늘을 뒤덮은 미사일 불꽃, 크고 작은 폭발음도 들리시죠? 이란의 주요 도시에서는 폭격을 피하려는 피난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외교 통인 홍익표 대표님, 전황은 이란에게 불리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의 그 전력이 다른 중동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세였죠. 역사적으로 한 3차례 중동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이 다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군 전력이 가장 우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전쟁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압도하는 것은 뭐 누구나 예상을 했던 상황이고요. 네. 특히 전시 초기에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을 통해서 주요 요인들에 대한 그 정밀 타격을 했죠. 그래서 사실상 이란 군 지휘부가 물론 뭐 완전히 그 불능 상태에 빠진 건 아니지만 핵심적 그 요인들에 대해서 먼저 제거 작전에 들어가면서 선제적인 그 기선제압을 한 것도 지금 초반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전쟁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병이 그걸 점령해야만 그 최종적인 승기를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지상군의 투입.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자가 누가 될 거냐 이거는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전세 상황은 이스라엘이 공군 전력을 활용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란 쪽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대응하는 점으로 지금 그 전쟁이 지속될 텐데 미국의 고민은 거기에 있을 거예요. 아까 신차관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최종적으로 목표를 어디에 둘 거냐. 예,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 하메네이 레짐 체인지까지 갈 거냐, 아니면 그 핵시설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할 거냐, 아니면 최종적으로 아예 그 이란을 미군 또는 이스라엘군과 함께 점령할 거냐. 아마 이스라엘군이 가는 거는 중동의 정서상 어려울 거예요. 한다면 미국 또는 다국적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세 가지 선택지에서 하나는 일단 중동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이 확전됐을 때 미국이 갖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 여러 가지 미국이 관여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담. 그다음에 중동 내에서 미군이 직접 개입하고 이스라엘과 연합했을 때 갖는 중동 내에서의 반 이스라엘 정서. 그리고 더 본질적인 트럼프의 고민은 미국 국내에 있어요. 사실은 미국 역대 대통령이 초반에 그 국제 전쟁에 개입하거나 전쟁을 시작함으로 해서 초반 기세는 올렸지만 전쟁에 개입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정권이 몰락하거나 이후에 정권에 대한 책임론이 전쟁을 일으켰던 정부의 다들, 특히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군의 피해가 늘어날수록 책임론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고민은 더 제일 본질적인 고민은 미국 내 여론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관건은 북한도 마찬가지인데요. 북한도 오랫동안 제가 북한을 취재해왔기 때문에 핵시설은 지하시설에 은신돼 있고 보호되어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핵실험실과 우라늄 농축 시설들을 두고 그 위를 벙커나 두꺼운 콘크리트 층으로 막고 보호하는 형식입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초기에 이란의 이 핵심 핵시설을 파괴했지만 진짜 핵시설은 땅 밑 깊숙이에 보호되어 있습니다. 포로도 시설입니다. 이란의 포로도 핵시설입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거점입니다. 이곳을 제거하지 못하면 이란은 계속해서 핵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유지된다라고 봐도 됩니다. 산악지대 지하 80에서 100m 밑에 숨겨져 있고요. 60% 농도의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이 보관돼 있습니다. 3주 만에 핵탄두 9기에서 10기 생산이 가능한 핵심 시설입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전력으로는 이 포로도 시설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미국의 벙커버스터 미사일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B2 폭격기도 투입이 돼야 합니다. 길이 6m, 무게 13톤, 초대형 관통 폭탄이다라고 쉽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지하의 100m 이상을 뚫고 들어가면서 핵심 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벙커버스터 투입이 현재 준비 중이라는 거죠, 차관님? 예, 준비 중인 거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습 비행하는 게 포착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GBU-57을 사용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새롭게 4시간 전에 저도 확인한 뉴스인데요. 네네. 저것만으로 부족할 경우에 전술핵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는 것 같아요. 전술핵까지. 예, 이탈리아에 배치된 30일 비행단에 있는 전력이 제공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사실 GBU-57의 경우에는 60m를 파고 들어가고 그 자리에 또 공격을 해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저 포로도의 시설이 한 80m에서 100m 사이에 있다 하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미 사실은 헤즈볼라의 은신처 나스랄라를 제거할 때 일종의 벙커버스터가 투입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벙커버스터의 원리를 지금 화면에서 잘 설명하는데요. 네. 같은 곳에 계속 반복함으로써 하나의 그 벙커버스터가 도달하지 못하는 거리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BU-57이 100m까지 가려고 하면은 같은 장소, 정확하게 같은 장소에 2번 연속 폭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방식이고 만약에 전술핵탄두 B-61탄두가 사용된다면 그거는 지하 깊숙이 파고 들어가지 못해요. 지상에서부터 뭐 몇 미터 그 정도 파고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과도한 폭발로 인해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 일대를 마비시키는 거죠. 아무튼 미국으로서는 물론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게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언론에 흘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란이 실질적인 공격 이전에 핵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홍익표 의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전쟁을 하기에는 지상군 투입까지 하기에는 고민이 돼요. 그리고 특히 미국의 국내 정치에서도 지금 소위 말하는 마가 그룹,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에 고립주의적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을 할 것이다. 따라서 군사적 대비태세는 완벽히 갖추고 있다. 다만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1분 전에도 모른다.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계와 관련된 사항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나라도 미군과 함께 이 벙커버스터 전력을 활용한 훈련을 대비하고 있다. 이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범철 차관과 함께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미국의 이 전쟁 개입과 관련된 중요한 뉴스,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뉴스 짚어봤습니다.